예, 지금 제3당이 과연 출연할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예, 나오고 있죠. 물론 제3당, 제4당은 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전엔 군소정당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세력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당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희망적인 관점도 있지만 또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제가 이제 민주주의 근간이다. 뭐 민주주의는 다 양당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지 어쨌든 양당제의 틀을 벗어나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보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좀 추종하는 나라들, 우리나라 주류들이 그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이 나라들은 다 양당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당제가 된 그들이 근데 양당제를 하는 이유는 모든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뭐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뭐 왕당파가 어떻고 뭐 오른쪽에 있었고 뭐가 왼쪽에 있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중심을 이루어온 기득권 주류가 있고 문화가 있고 나쁜 말로는 기득권층이라지만 문화의 중심 주류가 있고 그리고 그에 아무래도 중심 권력에서 자기들 원하는 만큼은 얻지 못한 소외된 그러한 이제 비주류 계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어떤 대안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다른 세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심 세력이 있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 세력을 대변하는 우파 그리고 전통과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우파가 있고 그리고 새로이 뭔가 좀 변화를 꾀하는 좌파. 근데 사실 이 우파 좌파라는 그 순수 이념적인 건 이 나라 이 어떤 세상 그 발전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그 관점이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발전되었으니까 충분히 또 각자의 그 정체성과 그런 그 삶의 그 질, 그걸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좌파이고, 아직은 이 생존과 그 자기 향상, 이거가 중요하다. 그걸 생각하면 이제 우파이고, 하여튼 그 국민과 모든 이제 영혼들을 아직 좀 더 단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파이고, 얘 좀 쉬어도 된다. 각자에게 맡겨도 된다. 충분히 컸다. 그렇게 생각하면 좌파이고, 이건 하여튼 별도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 두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순수 이념적인 건 이제 사실상 여기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중요하다기보다,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가 그러니까 줄된 종족 부류가 있고 이 비주류된 의료의 종족 부류가 있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을 개척해서 흑인 노예들을 하고 농장주를 했던 그런 주류 계층, 그게 민주당이었고 그리고 신흥공업 계층, 공업으로 그러다 그게 이제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다른 비주류 민족인 흑인들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공업화 세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노예 해방을 해서 공화당이 비주류로서 시작이 된 건데, 근데 링컨 이후 계속 집권을 계속 오래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주류가 되고 민주당이 그 어떤 미국 전체의 세력과 비주류인 흑인과 이민자들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다 이민자지만 이제 나중에 이민자들 그래서 비주류 상대적 좌파로서 이제 있는 게 미국 상황이죠. 근데 미국과 같은 경우 이런 나라들을 대부분 영국도 그렇고 이 지들이 또 세력의 중심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어떤 이 주류 세와 비주류 세력 보수와 진보 이런 쪽이 뭐 진보라고 해서 뭐 비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이제 옛날에 그랬다는 거고 어떤 지금은 진보도 똑같은 이제 대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서로 지역적인 어떤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에서 지역적인 게 아니라 그 외세화라든지 그런 거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 것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러시아와 어떻게 뭐 어떤 미락을 했었다 그런 뭐 음모인지 사실인지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딴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그냥 자칭 우파 좀 이제 그런 단순한 쪽들은 뭐 민주당이 뭐 친중이라는 등 그런 뭐 헛소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보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영국은 세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것에 당별로 이제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러시아 푸틴하고 친하다,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향일 수도 있고, 민주당은 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하여튼 뭐 미국에서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은 다 똑같죠. 하지만 민주당이 더 이제 물론 미국의 어떤 그런 패권 그거를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건 더 있죠, 현재로서는. 하여튼 그게 그 차이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특성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고려에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북쪽의 여진과 남쪽을 통해서 그 외인들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이쪽 두 인종은 오히려 그 우랄 알타이어족이 이제 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중화 문명을 이루어왔던 이런 부류하고는 좀 다른 그러한 이제 그 종족이면은 공통되지만, 이쪽은 일본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이 남쪽에 우리나라와 이어져 있으니까 이쪽 외인들은 남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그 똑같이 이제 고려 때 이후로 이제 들어온 이제 이 땅의 비주류 세력이었는데, 이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물론 계속해서 그 이쪽 주류들 사대부들이 계속 집권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여진과 외인 쪽은 그 비주류 가층 민중으로 있었고, 그런데 일제 시대가 됨으로써 이 그 중화 문명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제 양반 주류 계층은 상대적으로 몰락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몰락하고 이쪽 사람들이 그러면 비주류 계층이 일어서야 되는데, 이때 그 일본 쪽 외인 그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재벌 경제적으로 많이 흥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양반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러 재벌 그룹들이 이제 일제 시대를 통해서 커져갔고, 그런데 이쪽 또 조선 시대의 그 서름을 끝내고 해방 그 일제 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 세력을 잡아야 되는데, 일제 시대 때 이 외인 세력에 의해서 별로 세력을 얻지 못했으니까 상당히 원한이 크죠. 이제 뭔가 좀 관을 풀을 시기가 됐는데 주류가 몰락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만주 이쪽에서 독립운동을 중심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많이 싸웠을 겁니다. 독립운동의 중심을 이 만주로 하느냐. 그런데 비록 몰락했지만 그 전통 양반 지식인 계층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해 이쪽을 독립운동 중심으로 잡게 되었죠. 그렇게 했으니까 하여튼 이쪽은 하여튼 권력에 상당히 굽줄여 있습니다. 물론 이 북한이라는 이제 딱 그걸로 절반을 뛰어나와서 확실하게 세력을 잡았습니다만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한에도 이 세력, 또 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니까 이 북한은 눈해를 치고 이제 이 남한에도 이제 이런 이쪽 세력과 이쪽 세력을 가진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제 그 자기들의 영향을 키우려고 하는데, 이쪽은 둘 다, 이게 여진인과 외국 쪽은 둘 다 그 이 나라의 주류가 아니고 그 이 나라가 바뀌어야 자기들이 세력을 얻을 수 있는, 문화적으로도 그런 세력으로서 본질적으로 진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좌파. 그런데 진보 좌파인데 이들이 서로 진보 좌파로서 그 좌파 정당을 하고 이제 원래의 전통 지식인 양반 계층 이런 사람들이 그 보수 정당을 했으면 그게 미국 영국처럼 뭐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진과 외는 그 지역적으로 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보수 진보는 우리나라 같이 외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다른 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이웃 어느 나라와 친할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견해가 달라서 이 어떤 대결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수는 이제 보수는 뭐 미국 일본과 친하고 좌파는 뭐 북중러와 친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진정한 이념적인 그게 아니라 그 양쪽 다 그 진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외인 세력은 일제 때 경제적으로 흥했으니까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이것을 또 추구합니다. 그리고 여하튼간에 경제적으로는, 전통 문화적으로는 보수가 아니지만은 일제 때 흥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찌 보면 기득권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상대적으로 어떤 이 사회 유지 면에서 그런 면에서 또 보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그 진보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그러고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쪽은 대륙으로 가까워지려고 하고 이쪽은 해양으로 가까워지려고 하고, 근데 이걸 중간 타협하면 뭡니까? 이네들 서로 간에 자기들 이득이 없어지는 거죠. 가까워진다기보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하고 잘 가까워지고 친해야 이 좁은 국토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여진 세력은 오히려 이쪽 해양과 척을 지고 이쪽만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외인 세력은 대륙과 척을 지려는 거죠. 이제 특히 또 여진 세력의 더민당은 지금 이 두 세력은 또 이미 사회적의 주류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상류층은 미국, 유럽 먼 곳에 자유로이 오가면서 그렇게 교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운 이곳에는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민당 세력은 미국과 일본을 척을 진다고 하지만은 미국하고는 오히려 먼 곳이니까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는 계속해서 미국과는 교류를 하고, 왜냐면 이미 상류층으로 굳어져 있으니까.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일본과는 좀 척을 져서 국민이 경계하고 자유로운 교류가 못하도록 이제 막아야, 그래야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외인 세력은 지금 러시아가 우리한테 크게, 옛날엔 잘못한 게 있겠지만은 지금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러시아하고 틀어지려고 하고, 뭔가 좀
그들 세력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뭐를 도와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돌이킬 수 없이 그냥 증오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리한 겁니다. 척을 지니까. 예? 그리고 중국과도 비록 이제 워낙 교류와 영향력이 크니까 겉으로는 정부 주류 정책으로는 이제 그러지 않지만은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공연이 자꾸 중국 그 많은 그 넓은 대륙이 별 인간도 다 있고 별 범죄자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3억 10매덕 중에 뭐 한 사람이 음식 만들 때 불결하게 했다. 이게 조작일 수도 있지만 조작이 아니라도 그런 걸 가지고 막 중국 음식은 다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은 다 그런 것처럼 13, 10매덕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자꾸 중국을 애도하려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많이 보신 분들한테 그냥 이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양당제를 하면 결국 이 두 세력이 국민을 자꾸 이렇게 땡겨 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 당이 집권하는 거 그것보다도 자기네 그 세력이 집권하는 양당제로 되면은 애초에 양당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주류의 어떤 인종이라도 자기네 성향이 있고 아무래도 그런 그 기질이 있으니까 이 엄밀히는 보수 진보로 나누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런 보수 진보를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돼서 양당제가 이렇게 크게 돼 있어도 결국은 이 특별 인종들의 원하는 바는 자기들 세력이 집권하는 거니까 이 더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자기 개딸이라든지 확실한 자기 그런 세력이 집권하는 거. 이쪽도 국힘당에서도 그렇게 자꾸 이웃 대륙 국가하고 자꾸 척을 지게 조장하려는 세력들이 있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런 쪽들이,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가장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최선으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양쪽에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당제로 하면은 계속 이런 극단 세력이 이게 결코 이념적인 극단이 아닙니다. 무슨 인종주의 혹은 뭐 좌파 극단인 무슨 무정부주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세력적으로 이렇게 문화적 엄밀히 말하면 둘 다 진보 좌파죠. 여진과 외인 세력은. 근데 지역적으로 대륙 해양으로 나누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땡기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계속 앞으로 이대로 놔두면 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 세력들은 그만큼 또 정치적인 어떤 우리가 소수이지만 더 적극성이 크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소수 유목민들이 대다수 농경한민들을 그냥 이제 지배한 경우가 많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정치적인 야망 지배하려는 그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좀 가난하고 좀 힘들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생산적인 외적인 걸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게 크고, 그런 기질이 그대로 이어져 와서 이쪽 이념 극단이 아닌 이 파벌 극단 세력들은 이렇게 자기들 정치적 영향을 전체 인구에 비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 당이 생겨서 이런 중간에서 결코 근데 이게 이념중도 뭐 양쪽의 어떤 뭐 시장 경제와 뭐 계획 경제의 중간이라든 등 뭐 그냥 그런 식의 중간이라는 등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인
중간이 아니라 그 파벌적인 그런 그 세력의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파벌적인 그런 보면 이쪽 이념적인 지금도 더민당과 국힘당 예를 들어서 서로 뭐 이렇게 어울리진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이제 위상은 아니지만은 이쪽에 속하는 김어준 씨는 이쪽에 속하는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니 터프하게 생긴 남자, 터프한 남자가 왜 아름답게 이쁘게 생긴 여자를 왜 싫어합니까? 괜히 뭐 자기한테 무슨 원한 맺히고 뭐 현생에 있어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전생에 500년 전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런 원한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원한과 그런 관계는 오히려 그 과거 지배계층 양반 계층에게 여진족과 왜구가 동시에 당한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 춘원 이광수의 단종내사 소설에 보면은 조선시대 그 여진족들이 한국 땅에서 얼마나 서름과 원한을 받았는지 잡혀온 여자가 그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로 얘기한 건 먼저 싸움을 걸어온 건 물론 유목민들 북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하니까 이제 좀 물자를 얻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얻어가려고 했는데 남북조 시대 이야기 중국 남북조 시대 얘기에도 그쪽에서 많이 쳐들어왔지만 중국인이 오히려 또 이들을 순진함을 또 역이용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그런 게 있고 근대에는 또 중국 청나라 초기에 이제 그 남경대학살 일본에 의한 남경대학살보다 훨씬 더한 만주족에 의한 한인 대학살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원한들은 다 있습니다. 오히려 원한은 그러니까 과거 주류 민족에게 많이 있겠죠. 그 두 여진족과 외구 민족이 하지만 그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조선시대에도 여진과 왜구의 싸움은 당연히 있었고 우리는 잘 이것은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서 지금 고려 거란전쟁 얘기 드라마도 나오지만은 그 중국 요 나라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한족 사회 말고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요 나라가 다시 금나라한테 망하고 그 거란족의 요 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한테 망하고 다시 금나라가 몽고족의 원나라한테 망하고 뭐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요 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렇게 다 우리도 그들끼리 싸우는데 하물며 지역적이긴 그게 다른 그 여진과 외는 우리나라의 이제 비주류 중국의 유목민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여진과 외인들은 이런 이제 조선 시대에 서로 이제 양쪽 다 비주류로 살았던 공통점이 있고 이 나라 문화를 좀 바꾸고 둘러엎고 좀 그래야 자기들이 이제 자꾸 떨어져도 이게 자꾸 붙여야 됩니다. 이게 붙이는 과정을 오히려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은 이제 이 붙이는 과정, 붙이는 과정에 이제 조회수가 이제 오히려 더 올라가요.
무슨 얘기 까먹었네. 여진과 외가 있는데, 에, 서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아까, 중국에서 이 유목민 그런 세력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이제, 여진과 외가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 이렇게 다 있지만은, 송나라는 한쪽이고, 그러니까, 송만 한자로 쓰고, 요나라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금나라, 원나라. 예. 근데 송나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나라, 금나라 이 위상이 다 맞습니다. 요나라가 좀 요녕성 이쪽에 있고 금나라가 더 이쪽인가? 하여튼 간에 전부가 다 북쪽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요나라, 금나라, 송나라가 중국은. 그럼 남쪽에도 오랑캐만 있었지만 이제 세력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약했으니까 이쪽은 괜찮았고.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중국에서 같은 유목민에 해당하는 여진과 외 세력이 이제 대륙과 해양으로 나뉘어 있죠. 그리고 이들 둘이 지금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다 비슷하게 다 그게 그것처럼 살고 있습니다만 이 여진과 외 세력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진보, 물론 같은 공동 노선을 걷는 게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전통 그러니까 문화를 없앤다든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진보적인 그런 것에든 동일하게 아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이제 김어준, 김건희 이런 사람들도 이념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죠. 개고기 없애자 이거는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얘기하지만 이쪽도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 한다고 하더니 한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은 좋지만 그런 거는 이제 국민 합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한쪽만 얘기만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거 그거를 이제 금지법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니 집권하고 나서 약속을 어기고 유럽과 그런 외국 외세에 등 떠밀려가지고 그런 개고기 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려고 한 국민 자유를 억압하는 이걸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 김건희 씨 생각이 큰 거지. 김건희 여사. 이건 김어준 터프한 남자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에 별로 개고기 금지에 별로 찬성 안 할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진보 쪽이니까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겠죠. 근데 그런 김건희 여사 이쪽에 근데 서로 간에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 아닌데 괜히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그런 이제 그래야만 자기들이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중간 정당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새로 이 당은 결코 이쪽이 이념적 중간이 아니라 파벌에서 벗어난 이렇게 까닭없이 약속이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까닭없이 미워한 이유는 그러니까 500년 전 몇백 년 전 서로 원한들 여진족과 외국 사이끼리도 이게 얼마든지 싸웠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물론 전통 주류인종과 세력과 원한이 더 크겠지만은 이미 세력을 많이 억제시켰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진과 외구끼리도 서로 그냥 이렇게, 음, 그, 과거에 그, 그, 저기, 이성계, 도, 외국 소탕에 많이 이제, 동원이 됐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성계는 그 여진 세력 그런 사람들, 그 지도자였죠. 그런데 외국 세력에도 많이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서로 의논 관계, 싸움 관계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 주류 인종이라네 자꾸 그러니까 우리 세력은 이제 한반도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그 서로 간의 이익과 불이익 그런 이제 그 안가품 이걸로 다 되는 건데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현재 여러 가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주류들이 했던 억압으로 인해서 지금은 문화적 억압을 받고 상당히 그런 업보를 받고 있죠. 한반도 한민족들은. 그런데 여진족과 외구는 그런 업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하죠. 이제 여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 나라가 대륙에 가까워져야만 자기들이 세력을 갖고 외인 입장에서는 해양에 가까워져야만 세력이 갖고 그래서 양당을 다른 새 정당이 나오면은 이 당은 결코 어떤 그 이념적인 중도가 되는 그런 표방하는 그런 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쪽 양당도 지금 이념적인 중도가 아닌 상태죠. 이제 아무 의미가 없고 다만 양당이 아무도 하지 않는 거 혹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양당이 계속 유지하는 것을 개혁한다든가 양당이 하지 않는 거를 행한다든가 이거는 뭐 많이 있습니다. 어문정책도 그렇거니와 형벌제도도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제 극형 흉악범을 최고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국민한테 이제 그런 이제 이슈적 범죄들 뭐 가스라이팅, 디지털 성범죄 이런 걸만 국민 길들이기 위해서 이것은 양쪽 양극단 파벌극단 세력이 다 국민 다스리는 데만 골몰하니까 국민의 복지보다는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전부 극복하고 그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정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먼저도 많이 그린 바 있는 요런 상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여진과 외구라는 파벌극단이 양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력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말로 이념적인 견해차로 이렇게 진보와 보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제3당 현재 양당이 있고 제3당이 있으면서도 제3당도 원래는 두 당 진정한 진보 보수 두 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이제 이렇게 진보 보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양쪽 당에서 파벌 극단이 이렇게 너무 앞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무색해졌는데 현재 이 두 세력을 다 복원하기는 어렵지만은 한 당이라도 먼저 생겨나가지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세 당 혹은 네 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이념적인 보수 진보 정당도 있어야 되고 또 이들 세력도 소수민족 세력의 대변한 정당도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여진과 외인들이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도 뭐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양당제를 신봉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양당제를 신봉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3당, 혹은 4당까지는 있어야, 이거는 군소정당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군소정당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말하면 교섭단체가 되는 그런 정당이 이 2개, 3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정도는 있어서 국민 대다수의 성향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대변하고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 그런 것에 이제 알아서 투표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 돼야 그렇게 선택의 폭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과 같이 이제 어떤 세력의 각축장 이런 걸로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용되고, 지금 이건 이 양쪽 세력의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뭐 그냥 양쪽 세력이 싸우는 거 자체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정말 지겹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6.25도 그렇지만은 그 이전의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은 대륙과 해양 세력의 대리전입니다.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해가지고 대리전을 해서 6.25 같은 경우는 6.25가 물론 또 피해가 크지만 그 이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우리 민족이 직접 싸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대리전으로 계속 했었죠. 그래가지고 대리전을 해가지고 이 땅은 계속 세력의 전쟁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세력 중심 그런 걸로 이용되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세력 중심에서 우리 민족 자주를 찾자. 근데 뭐 그러다가 오히려 또 망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어느 한쪽에 확실히 붙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붙어 안 되면 한국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한국이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러려면은 확실히 붙고 확실히 병합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붙으려면은. 그러니까 결국 확실히 붙지 않고 이렇게 있는 곳에 한국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럼 여기서 가운데서 그럼 캐스팅부터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지내자 이건가? 물론 그렇게 해서 뭐 그게 될 것도 아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뭐 동북아 균형자라느니 뭐 그런 소리에서 비아냥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균형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조정자, 하여튼 주변국들을 사이좋게 하여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